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자, 야급신문에서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좀 이제 긴 어떤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 보겠습니다. 자, 항체 치료제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의 렘시마로 최초의 어떤, 네임을 받았다가 이제 향후에는, 최고로 지금 도약하는 종합의제 생명과학 기업으로 계속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1년 반 이상 장기 지금 바닥 가격에서 옆으로 계속 이제 행보 중인 어떤 상태이죠. 자, 야급신문에서 이제 셀트리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법 긴 어떤 이제 이 기획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설립일 상장일 관련되는 부분은 셀트리온이 우회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알캔 관련되는 어떤 설립 상장일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02년이라고 일단은 뭐 봐야 되겠죠. 2002년이고 지금 이제 뭐 기우성 대표, 이제 서정유명 회장이 다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오렌시아죠. 거기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거기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때도 이제 영업이익률은 뭐 20, 30%로 높았고 장기 계획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남 좋은 일만 하지 말고 우리 거를 만들자 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하게 됩니다. 2007년도 8년부터 이제 개발하면서 뭐 2010년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자금도 부족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 쪽에서 자금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2013년도에 렘시마가 이제 성공하는 거죠. 예, 한국에서도 2012년도에 승인받고 2013년도에 EMA에서 이제 4월달, 5월달쯤에 이제 허가 받으면서 그때도 이제 공매도와 난리를 치면서 주가가 반토막까지 내려갔다가 또 급등하고 뭐 그런 어떤 흐름을 나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 기간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게 이제 많이 좀 못 팔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금 지금 아픈 손이 되었죠. 예. 왜냐하면 바이오 신약 회사로의 어떤 밸류업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못 팔아서 상징적인 흐름만 갖고 이게 이제 본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뭔가 좀 이제 매끄럽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시간의 어떤 부분과 결국 개발비도 지금 회수를 못하는 어떤 상황이 와서 이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기대감은 지금 주가에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지금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였던 캐시카우와 지금 올해 내년 이제 직판 관련되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금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주가는 불확실성으로 좀처럼 못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서정주 명예회장이 뭐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기타 관련되는 사업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뭐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렘시마를 개발을 성공하면서 초기 뭐 2천억, 3천억 대에서 지금 뭐 이 매출로 보면 장기적으로 10배 이상 올랐고 주가도 한참 때 최고점 대비하면 저점 대비해서는 뭐 몇십 배도 올라갔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매출액이 2조대, 영업이익은 이제 뭐 6천억대 정도고,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꾸준히 상승을 좀 해왔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를 통해서 전 세계 99개국에 지금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체제들을 계속 형성하면서 새로운 어떤 유통망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장기적인 성장에서는 선진국 빅파마들이 했던 R&D 투자 수준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셀트리온이 뭐 실패한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개발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했던 어떤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뻥카가 아니고 이런 어떤 R&D 투자를 끊임없이 해오면서 고속 성장을 이제 장기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는 성장 속도가
이렇게 막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성장 속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퍼 레이쇼도 한참 받을 때 100 이상도 받았다가 지금은 30대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과거보다는 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6개의 어떤 바이오 약품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최대 5개의 추가적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신청을 통해서 2025년도까지는 11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통 이제 암젠이나 하이자라든지 기타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가 뭐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내외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 그 다음에 한 2030년도까지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 오리지널의 어떤 이제 특허 만료로 이 큰 시장이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이제 볼륨 자체의 성장은 분명히 이제 또 한 번 있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회사도 이 부분을 준비하는 상태고요. 이 신성장 관련되는 사업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지금 캐시언 마크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예,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하고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 항체 약품의 일종의 바이오 베타 같은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뭐 초기 단계고요. 그 다음에 뭐 항체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M&A. 그러니까 가장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M&A인데 이거는 뭐 합병 이후에 이제 뭐 이 승부수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서정명 회장의 어떤 M&A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한번 그 신약 회사로의 어떤 이제 전환을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제 향후에 상당히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뭐 캐시카우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램시마와 램시마 SC라고 봐야 되겠죠. 요 TNF 알파 관련되는 부분의 기전을 가지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하고 있는 게 초기에 이제 뭐 엠브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미케이드도 있고 휴미라도 있죠. 그 세대가 조금 틀리고 제형마다 뭐 이제 엠브레 같은 경우는 일주에 2회, 뭐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는 뭐 2달에 1번, 휴미라 같은 경우는 5월에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횟수도 좀 다르고 휴미라하고 이제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클론 항체 형태로 타켓이 되어 있으면 엠브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체 타켓으로 뭐 되어 있으면서 안정성이 좀 높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시장 자체가 항암제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TNF 알파 시장 자체가 크고 여기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이제 램시마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램시마 SC까지도 이제 성공하면서 유럽에서는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신약으로 허가 어떤 기대감이 있고 사실 이제 뭐 유플라이마보다는 램시마가 이제 램시마에서 쪽 자체가 원체 이제 유럽에서 좋고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램시마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뭐 계속 높아지고요. 근데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선전하느냐가 주가에서는 좀 더 뭐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어떤 흐름에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일 어떤 이제 뭐 듀얼 포뮬레이션을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제 뭐 실전에서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이제 개선 효과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이제 7월 달에 출시되면서 원체 이제 경쟁이 강하기 때문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실적은 결국은 이제 뭐 20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암제나 암제비타라든지 기타 모든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약가가 이제 뭐 조금 낮은 것 듀얼 포뮬레이션 이제 듀얼로 이제 하는 형태가 있고 아예 그냥 가격을 확 이렇게 낮춰가 하는 데도 있는데요. 내년도의 어떤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뭐 중요할 건데 아직까지 이제
PBM 관련되는 최종적인 어떤 업체가 어딘지 아직 헬스케어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유플라이마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후에 되느냐도 뭐 상당히 중요하겠죠. 유플라이마 자체가 이제 원체 미국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27조인데 미국 시장만 24조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제 셀트리온도 장기적으로는 한 1조대 정도를 기대하는데 이제 정건사 리포트 보면 뭐 한 그 절반 정도로 지금 잡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대치가 회사하고 좀 다르게 조금 이제 접점이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유플라이마가 뭐 고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시트르산을 좀 이제 제거했다는 부분과 뭐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로 이제 장기적인 어떤 경쟁성은 분명히 이제 있을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스텔렐라, 졸레어, 아일리아, 프롤리아,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이런 게 이제 구색을 갖추어지면 상당히 뭐 믿는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업이 이제 진행하는 어떤 부분에서 내용들은 상당히 뭐 잘 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제 반영하는 어떤 흐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거의 지금 1년 반이 넘어서 장기 박스권을 가는 것들도 셀트리온이 뭐 이렇게 상장 이후에 우회 상장 이후에 이런 식의 흐름들을 간 거는 뭐 처음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저도 2008년, 2009년 그 우회 상장하고 쭉 이제 꾸준히 흐름들을 봐온 어떤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못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처음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이제 8월 달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이제 나오느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쪽은 이제 매수가 좀 나왔고, 어제 양매도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흐름들이 어땠냐 하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하고 이제 뭐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수급은 좀 견조하지 못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분명히 있으니까 자, 이 부분들이 추가로 이제 지금은 내려가지 않고 15만원대로 올라와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이 부분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언제쯤 나오느냐가 가장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